사람들은 나에게 흥민이를 엄하게 혼낼 때는 저거 아비도 아니다라며 손가락질을 했고, 어떨 때는 저렇게 혼자 감싸고 돌면서 무슨 선수를 만들겠냐고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품에 끼고 돈다고 흉을 봤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개인 훈련만 시키는 내게 정신 나갔다는 소리는 그나마 양반이었으며, 집도 가난한데 애들이랑 운동장에서 공이나 차고 있다며 한심한 미친놈 소리는 늘 따라 붙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을 뛸 수 있고 축구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장난감 게임기는 못 사주는 아빠였지만 시간은 함께 보내는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과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했으니 아이들 유년 시절은 자연스럽게 늘 함께였습니다. 같이 보낸 그 시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흥민이를 가르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흥민이 인생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모든 것은 흥민이가 가진 실력이었고 운이었고 노력이었고 투지였습니다. 저는 역경을 거쳐야 꿈에 다다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되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내 자식이지만 나와는 다른 삶이기에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혼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인격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장하고 성인이 된 아이들을 바라보며 매일 제 한계를 인식합니다. 저는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섭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물러섭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부분을 접어 내 아이들에게 읽게 했던 것은 인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뇌가 축구라는 매개로 의도하는 모든 행위는 딱 한마디로 줄이면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아무리 공을 툭 차서 골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라 해도 공을 바깥으로 차내고 사람부터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축구 선수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합니다. 축구를 하면서 축구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수없이 강조해왔고 누구보다 이 철학을 철저하게 지키려 애쓰는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쉬면 가족이 알고 사흘을 쉬면 관객이 안다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할 가치는 겸손과 성실입니다. 축구를 가르치면서 저는 아이들보다 몸을 적게 쓴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끝내고 올 시간에 맞춰 미리 운동장에 나가 흙바닥을 청소했습니다. 그런 뒤에 상자에서 바람 빠진 공을 꺼내 바람을 하나하나 넣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에게 비밀이 있는데 아이들 몰래 일부러 공을 최대한 팽팽하게 만들어 놓고는 공의 반발력을 극도로 높여 공을 다루기 어렵게 만들어 온 정신을 집중해 공을 보면서 정확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강도를 조절해 공을 차지 않으면 제멋대로 공이 튕겨나갈 수밖에 없도록 최대한 공기를 주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나 성인이 됐을 때나 저는 선수의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훈련하고자 했습니다. 선수는 훈련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축구 선수가 축구에 필요한 체력과 근육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배려하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외의 모든 것들은 지도하는 제가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운동장 땡볕에서 훈련받을 때는 흥민이는 나무 그늘 아래 세워놓고 저는 반대쪽 땡볕에서 공을 패스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뛰는 만큼 뛰었고 아이들이 흘린 땀만큼 흘렸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뛰고 더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내가 입으로만 시키고 말로만 지도한다면 아이들도 지칠 텐데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뛰고 같이 힘들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운동 외에 꾸준히 해온 것이 있는데 바로 책 읽기입니다. 짬이 나면 항상 책을 들었습니다.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어 그런 것이겠지만 저는 읽고 배우고 내 안에 쌓아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책을 읽으며 세상과 소통했고 책 속에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축구와 독서, 이 두 가지가 제 삶을 지탱해온 두 축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나가지만 상황이 나쁠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기 일쑤입니다. 이 방황이 길어지면 자신을 아예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냉정하고 강인한 사람일지라도 느닷없이 닥치는 삶의 파도 앞에 휘청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기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하루하루 자기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성공이지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좋다고 오만하면 인생을 망칩니다. 나는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고. 나의 작은 그릇이 내 아이들을 작게 가둘까 두려웠습니다. 모든 아이는 엄청난 잠재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그 잠재력을 걸림없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부모는 넓은 울타리 안에서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관리하고 통제하기 쉽게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둬두는 심한 간섭도, 여기가 어딘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방치하는 방임도 지양해야 합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뭔지 알면 결정은 바로 내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인이 보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곧장 그것을 하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소중한 시간은 아들과 함께 축구를 했던 시간이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손흥민이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볼보이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타 손흥민을 만들어낸 손흥정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때로는 자상한 아버지로, 때로는 엄격한 호랑이 코치로 손흥민을 대하며 그를 최고의 축구 선수로 키워냈다. 그런데 그는 비단 아들에게 축구 실력만 가르친 게 아니었다. 아들에게 인성과 베푸는 정신도 함께 가르쳤다. 손흥민은 춘천에 170억 원의 손흥민 체육공원을 설립하였다. 이 체육공원을 설립하기 전 손 감독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170억으로 건물을 사면 너와 나는 앞으로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이 돈을 대한민국 축구 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아들처럼 어렵고 가난한 환경에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손흥민 역시 아버지의 이런 권유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자신이 번 돈을 어떻게 쓰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궁궐 같은 집을 사고 화려한 스포츠카를 탄다고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돈과 부에 예연하지 않고 과감히 대한민국의 축구 미래를 생각한 손흥민과 손흥정 감독, 오래도록 전 국민의 찬사와 존경, 사랑을 받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